자녀들이 크고 언어 구사 능력이 성숙해질 때쯤이면 어쩐 일인지 말문을 닫아버린다는 생각이 드는 때, 사춘기.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5, 6학년 아이들의 고민, 마음의 소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비밀 상담소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담에 대한 답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분들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신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쓰신 책이지만 사실 부모도 너무나 궁금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세한 피드백까지. 아이들의 고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위로와 시원한 해결책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질문 속에 숨은 문제와 원인을 짚어주시는 선생님의 해안은 정말 아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어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읽고 난 후 아이들에게 권해주면 더욱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도 모르는데 부모가 알긴 더욱 어렵겠죠? 그런 마음을 읽어주고 있는 책, 사이다쌤의 비밀 상담소. 오늘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으로 떠나볼까요? 하진이의 고민. 친구가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한 친구가 자꾸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을 옆으로 흘기면서 살짝살짝 쳐다봐요. 특히 저랑 눈이 마주치면 저를 쓱 본 뒤에 갑자기 다른 친구들한테 귓속말을 하는데 정말 짜증나요. 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쁘라고요. 아마 제 흉을 보면서 서로 재미있어 할 거예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어떤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흘겨본다면 정말 기분이 나쁘죠. 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귓속말하고 킥킥대면 영 찜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왜 나를 쳐다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죠. 언제? 나 지금 너 본 거 아닌데?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되죠. 방금 나 째려봤잖아.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귓속말하면서 웃었잖아. 우린 그냥 연예인 얘기하면서 웃은 것 뿐인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잖아. 그나마 이렇게 따져 물을 수라도 있으면 덜 답답하지만 많은 아이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댑니다. 그 와중에도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째려보고 자기들끼리 키득대면서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하나 분명히 짚고 갈게요. 하진이 말대로 어떤 아이가 하진이를 자꾸 째려보고 다른 친구와 귓속말로 하진이를 흉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 아이들의 잘못이 맞아요. 나쁜 행동입니다. 교묘하게 다른 친구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비웃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담임 선생님께 하진이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몇몇 아이를 불러서 정말 흉본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요. 담임 선생님이 여러 아이를 불러서 확인하다 보면 그중 한두 명은 사실을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해 주실 거예요. 하진이가 직접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낼 가능성이 높지요. 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 흉을 볼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을 버리기 쉽지 않지요. 중요한 건 잘못한 일에 사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권위 있는 사람,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 오해였다면 선생님은 교실에서 하진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아이를 많이 만나봤어요. 그럴 때면 몇몇 아이를 불러서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경우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로 킥킥대고 웃던 아이 중 한 명 정도는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제법 많았어요. 많은 아이가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로 째려본 것이 아니었어요. 귓속말도 친구들끼리 더 친한 느낌을 내려고 별 얘기 아닌 것을 귓속말로 했을 뿐인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하진이의 느낌이 그냥 오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라면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진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친구의 행동이나 모습 중에 내가 싫어하는 게 있나? 예전부터 그 친구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예쁜 척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든가, 남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좋지 않았다든가, 선생님이 그 아이만 칭찬해주는 느낌이 들었다든가 하는 것 말이에요. 그냥 그 아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적이 있다면 그걸 먼저 기억해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해요. 투사는 이런 거예요. 하진이가 그 친구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은 마음속 깊이 감추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느낌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요. 저 아이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저 아이가 귓속말로 내 욕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내가 투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친구를 싫어하게 되었는지부터 찾아야 하죠. 그걸 찾아내면 내가 던졌던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사실은 그 친구의 말투를 싫어했던 거구나. 그 말투가 계속 귀에 거슬렸던 거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내가 던진 마음을 되찾는 과정이 돼요. 굳이 다른 이유를 찾아서 그 친구에게 갖고 있는 나쁜 감정을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의 말투가 싫을 수 있고 또 잘난 체 하는 모습이 싫을 수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도 내가 던진 마음을 회수하면 더 이상 그 친구가 나를 째려본다거나 흉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내면을 잘 관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용기를 한번 내보아요. 영찬이의 고민.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마 잔소리가 시작돼요. 사실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톡이 와 있어요. 우리 아들 사랑해 라고 와 있는데 보는 것도 짜증나요. 사랑한다는 말 뒤에 잔소리가 한참 이어지거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만 사 먹어도 바로 연락이 와요. 그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딴 거 사 먹으래요. 친구들이랑 즐겁게 먹다가 그런 톡을 받으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엄마 카드 쓰면 내가 뭘 사 먹는지 바로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용돈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카드를 마음껏 쓰라고 하지만 맘 편히 쓸 수가 없어요. 쓸 때마다 답답해요. 집에서 스마트폰만 조금 봐도 바로 잔소리가 시작돼요. 학원 숙제는 했냐? 게임 중독되면 안 된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맨날 똑같아요. 편히 쉬고 싶어서 방문 잠그고 있으면 자꾸 문을 열래요. 내 맘대로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 끝나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게임하다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뭐라 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영찬이의 고민을 보니 선생님 마음에도 답답함이 몰려오네요.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들어요. 잔소리를 듣다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도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지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할 텐데.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겠어요. 편의점에서 뭘 하나 사 먹어도 참견이 들어온다니 영찬이가 집에 있지 않아도 엄마가 늘 뒤에서 지켜보는 상태처럼 보이네요. 영찬이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조금 달라요. 영찬이는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 자꾸 통제되고 제한된다는 느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청소년이 영찬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찬이는 가출까지는 아니어도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있죠. 왜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필요 없어 보이는 잔소리로 숨을 콱콱 막히게 하는 걸까요? 애착 관계라고 들어봤나요? 쉽게 표현하면 서로에 대해 상당히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안정감을 갖는 관계를 말해요. 심리학자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해요. 특히 태어나서 3살 정도까지 부모에게 갖는 안정 애착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에 자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많이들 노력하시죠. 문제는 애착 관계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시작돼요. 길어지면 더 이상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 되지요. 엄마 아빠는 애착을 사랑이라 여기면서 자식을 키워요. 그리고 어느새 그것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청소년기는 애착 관계에 머물러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분리를 연습하는 시기지요. 영찬이는 사춘기 소년이 되었고 이제 영찬이만의 영역을 넓혀가길 원해요. 영역에는 시간, 공간, 선택, 책임, 노력, 감정까지 모든 것이 포함돼요. 엄마는 애착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영찬이는 분리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엄마는 애착을 서서히 놓는 시간이 필요하고 영찬이는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넓혀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고유 영역 넓히기. 영찬이 혼자만의 영역, 그리고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가 아닌 친구와의 영역을 안정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째, 내 욕구나 욕망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든 운동이든 독서든 뭔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룬 적이 있을 거예요.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부터 하는 걸로 바꿔봐요. 예를 들어 학원 숙제를 자꾸 주말로 미루고 싶을 때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말해요. 지금 학원 숙제 할 거야. 이렇게요. 학원 숙제가 끝나면 방에서 나와서 말해요. 학원 숙제 끝냈는데 시간이 남네.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 하고 싶었던 인터넷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게임 조금만 더 하고 나서 숙제하자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순서만 바꾸면 돼요. 이런 과정을 두고 자기 조절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애착을 버리게 돼요. 둘째, 엄마 카드를 쓰지 마요. 은행에서 영찬이 이름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요. 일정한 용돈을 그 은행 계좌에 넣어달라고 하고 그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시작해요. 엄마가 그냥 엄마 카드를 쓰라고 하시면 용돈 관리를 직접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연습하고 싶다고 말해요. 심리적인 분리는 경제적인 분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찬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가 가는 상태가 지속되면 영찬이는 심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워요. 셋째,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여요. 부모는 자녀가 무언가에 몰입해서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간섭하려 들지 않아요. 방해가 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빈둥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애착이 더 심해지고 간섭하려 들어요. 자녀가 그냥 저렇게 성장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만드는 것을 좋아하면 만들기를, 영상 편집을 좋아하면 영상 편집을, 춤을 배우고 싶으면 춤을 연습해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그걸 준비해요. 영찬이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으면 부모는 간섭하고 싶어도 일단 망설이게 돼요. 넷째,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요. 나의 성장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봐요. 영찬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찬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할수록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찬이에 대한 부모의 애착은 더 오래 지속돼요. 엄마의 잔소리가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잔소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엄마의 잔소리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엄마의 애착은 엄마가 스스로 성찰해서 벗어나야 해요. 평생 잔소리만 하는 엄마도 많아요. 그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해 하루하루 준비하는 나의 실행력에 달려 있어요. 영찬이의 성공적인 분리를 응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워서 무서워요. 도선이의 고민. 어릴 적에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가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자주 싸우시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목소리도 높여서 싸워요. 얼마 전에는 아빠가 뭘 던져서 깨지는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그냥 방에서 자는 척 했는데 엄마가 다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한 번은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었어요. 아빠가 아침을 챙겨주면서 학교 가라고 했어요. 엄마가 싸우다가 다친 건지 아니면 밤에 그냥 집을 나간 건지 너무 걱정됐어요. 아빠는 별일 아니라고 저녁에는 엄마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우울하고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엄마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저녁을 해주셨어요. 어디 갔었냐고 물으니 잠깐 외할머니 집에 갔다 왔대요. 엄마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만 나면 엄마가 없어질까봐 잠을 못 자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에 도선이는 무서웠을 거예요. 언젠가부터 목소리도 더 커지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까지 났다면 무서운 정도를 넘어 두려움에 가득 찬 채로 있었겠네요. 엄마 아빠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 말까지 듣고 있을 정도면 꽤 긴장한 것 같아요. 잠든 척 했지만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듯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오히려 더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말해줄게요. 엄마 아빠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도선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른인 부모의 몫이라고 해둘게요. 그 상황 속에서 도선이가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집중해서 말해줄게요. 도선이에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간밤에 엄마 아빠의 싸움이 있었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 순간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이지만 내면의 더 깊은 곳에서는 양심이 움직여요. 그 양심을 통해 죄책감이라는 것이 싹트죠.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빠가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방에서 자는 척하지 않고 거실에 나가서 아빠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면 엄마는 그대로 집에 있었을지도 몰라. 엄마에 대한 걱정과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함께하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척 혼란스러워요. 결국 엄마가 도선이를 놔둔 채 집에 없는 걸 선택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요. 일종의 배신이지요. 엄마는 절대적으로 내 곁에 있어줄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마주했죠. 그런 경험은 실망을 넘어 깊은 불신으로 남아요. 두 가지 감정. 이제 양가 감정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선이는 엄마가 사라졌을까봐 무서웠어요. 그 과정에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예 잠을 자지 않죠. 적어도 엄마가 집을 나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나를 두고 집 밖으로 나가다니.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동시에 엄마의 배신에 대한 화가 생겨요. 이렇듯 한 대상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마음을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양가 감정이 생기면 마음이 혼란해져요. 이걸 경계해야 해요. 마음의 상처는 양가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착되거든요. 고착된다는 말은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져요.
엄마를 지키지 못하는 나쁜 아이, 엄마에게 화를 내는 나쁜 아이, 하나씩 짚어줄게요. 첫째, 도선이는 아직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엄마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없어요. 그건 아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엄마는 아빠랑 싸우면서 무서웠을 거라는 데에 도선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책임은 아빠가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둘째,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내면 깊은 곳에서 서운함과 실망감, 배신감이 올라와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무서움을 남겨놓은 채 가버린 엄마에게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스스로 나쁜 아이라고 여기지는 마요. 그럼 이제 도선이의 마음을 전달해봐요. 엄마가 그렇게 나가버려서 무섭고 서운했다고요. 아빠에게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물건을 던지지 말아달라고요. 그 순간 무섭고 엄마를 지켜주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다고요. 그럼 엄마 아빠는 이전보다는 더 도선이에게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신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른이라고 해도 감정 전달이 서투를 수 있어요. 엄마 아빠를 이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싸움 방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도선이의 어려움을 드러내면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도선이는 아주 훌륭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도선이 말을 듣고 엄마 아빠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 달라진 엄마 아빠를 한 번 더 믿고 받아주면 돼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 이제 그만 도선이 방에서 잠을 푹 자요. 그리고 힘을 비축해요. 스스로 독립할 힘을 말이죠. 엄마 아빠의 몫은 엄마 아빠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선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면 돼요.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요. 양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요. 엄마 아빠의 싸움을 멈추게 하는데 도선이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지 말아요. 도선이의 소중한 에너지는 홀로 서는데 사용해요. 사이다 쌤의 비밀 상담소 16년간 초등부, 주로 고학년의 아이들과 함께 하셨던 김선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에게 드는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춘기는 한 인간으로서 자립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죠. 김선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자립을 위한 힘든 사춘기 시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 방안 속에는 지혜롭게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좀 더 성숙해 가길 바라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5, 6학년을 지나 청소년기의 부모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게 되는 책 사이다 쌤의 비밀 상담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